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한 분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해서 글리백이란 약을 20년 동안 복용 중인데 현재 크레아티닌이 1.7 정도로 높아졌고 GFR이 38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 글리백이 콩팥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글리백이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따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글리백 GLEEVEC 또는 글리백이라 GLIVEC로 스펠링을 따르게 해서 판매되고 있는 이 약은 노발티스 제약회사에서 만든 경구용 암 치료제입니다. 성분명은 이마티닙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타이로신 카이네이스 억제제인데 타이로신 카이네이스 억제제라는 말을 암이 걸리신 분들 중에서 약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신 분이라면 이곳저곳에서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리백은 주로 만성골수병, 백혈병, CML에서 쓰이고 있고요. 또는 위장관 기질 종양이라고 해서 GIST라는 종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용 기전은 BCL, ABL, 융합 단백질, CKIT 및 PDGFR 표적으로 억제제를 한다고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언급을 하는 거고, 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암 치료약들이 점점 더 어떤 스텝을 막음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그런 약들이 생기면서 이 글리백이 현대의학계에서 골수성 백혈병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제로 부상한 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약은 경구복용으로 꽤 잘 흡수가 되는데요. 보통 약을 복용한 다음에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최고 혈장 농도가 올라가고 주로 간에서 CYP3A4를 통해서 대사가 됩니다. 또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 CYP3A4라고 해서 대사가 되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중요한 이유가 이 대사작용이 우리가 마켓에서 흔히 먹는 그레이프루트나 그레이프루트 주스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시는 분은 그레이프루트나 그레이프루트 주스를 드시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레이프루트이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과일이라고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글리백을 드시는 분은 이런 그레이프루트나 그레이프루트 주스를 드시지 마셔야 되고, 이 약이 대사가 되고 배설이 되는 거는 주로 대변에서 68%가 배설이 되고요. 신장을 통해서 13%가 대사가 돼서 배설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마티닙 아니면 글리백의 약은 사구체 여과율과 세관료 재흡수 그리고 분비 이런 데에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콩팥 기능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리백 약이 잠재적인 콩팥에 신독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흡수하면서 타격을 주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콩팥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드물게는 급성 신부전이 생길 수도 있고 만성 신부전으로 점점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급성 신부전일 때는 약간의 다른 기전으로 하는데요. 아큐튜뷸러 네크로시스나 세뇨가 현상 아니면 간질성 신염 (acute interstitial nephritis라고 해서 약간 알러지 같은 그런 반응으로 해서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 그리고 사구체 신염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만성 신부전에서는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천천히 진행하는 진행성 신장 기능 상실 양상을 보이는데요. 따라서 환자에서 이 글리백을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글리백의 용량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여과율이 40에서 60 정도로 떨어지면 하루에 600mg 정도 이상 투여는 추천하지 않고요. 여과율이 20에서 40 정도로 더 떨어지게 되면 약 투여를 반으로 용량을 줄이고요. 여과율이 20 이하면 대부분 쓰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면서 써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약을 써야 되느냐 마느냐는 암 전문의 선생님이 고민을 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콩팥내과 전문의가 어느 정도 인볼브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암이 중요하기 때문에 암 전문의 선생님이 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글리백을 드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콩팥이 더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인자가 뭐냐 하면, 글리백을 시작하기 전 아니면 하는 동안 기존 신장 질환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글리백으로 인해서 콩팥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글리백을 드실 때 다른 콩팥에 무리가 오는 약을 같이 복용했을 때 그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동반질환, 뭐 당뇨나 자가면역 질환이나 다른 콩팥에 동반질환이 있을 때는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티넵 글리백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거는, 치료 전에 신장기능 검사를 하고 위험인자를 좀 평가를 하고 이 콩팥에 무리가 올 수 있는 다른 약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그 약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중단을 하고 글리백을 시작을 하는 것이 좋고요. 치료 중에는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뇨가 나오는지 혈뇨가 나오는지를 보면서, 혈액 검사에서는 여과요일이 정상이지만 단백뇨나 혈뇨가 나오기 시작하면 콩팥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후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글리백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인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여과율 자체가 떨어진다면 그 글리백의 용량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글리백, 성분명으로는 이마티닙을 투여받은 환자에서는 신장 기능 모니터링이 중요하겠고요. 콩팥이 나빠졌다고 해서 그 약을 줄이든 그만하든 결정은 결론적으로 암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콩팥을 어느 정도 우리가 포기를 하고 갈 건지, 아니면 콩팥이 더 중요하고 암이 지금 조용하니까 약을 줄일지를 암 전문의 오피니언이 좀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환자의 관리를 위해서는 종양 전문의와 콩팥내과 전문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글리백을 드시는 분들이 모두 다 콩팥내과 전문의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 글리백을 할 때는 주기적으로 콩팥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면 그때 가서 콩팥 전문의를 보라고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특히 이제 당뇨가 오래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글리백을 쓰면 콩팥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글리백을 쓰면서 콩팥 기능을 좀 더 자세히 모니터링을 하다가 단백뇨나 혈뇨가 나올 때 그때 가서 콩팥내과 전문의 협력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방송을 할 때 어떤 약이 콩팥에 해롭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자신이 이런 글리백이나 다른 약들을 먹을 때 콩팥에 나쁘니까 나는 무조건 끊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리백을 드시는 분이 백혈병이 있으신데 콩팥이 무서워서 그걸 끊었다가 백혈병이 조절이 안 된다면 백혈병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종양내과 전문의와 콩팥내과 전문의가 서로 상의를 하거나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환자분이 어떤 게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걸 끊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